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구조적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이 구조적 방법론으로 도입이 돼서 그것이 이제 일반 프로그램 언어, 그러니까 C나 C++, 뭐 자바 모든 언어에서 구조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함수는 기능적인 단위고 모듈은 비즈니스적인 단위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려면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듈을 다 식별하고요. 근데 모듈을 구성하는 함수를 다 식별을 해야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거기가 그렇게 해도 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 이제 또 다른 변화가 필요했던 시절이 옵니다. 자,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보공학 프로그램, 구조적으로 했으니까 정보공학 프로그램입니다. 뭔가 한번 볼게요. 컴퓨터가 가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인사관리, 생산관리, 재고관리, 재무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서 막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프로그램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건 상상도 못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각자마다 다루는 데이터가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이거 인사관리는 인사관리 데이터, 생산관리 데이터, 뭐 물류는 물류 데이터가 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막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프로를 짜는 사람이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려고 하면 자기가 넣는 데이터가 어디에, 어느 파일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재밌는 건 그게 프로그램이 한두 개 돼야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데이터 다루는 거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 뭐 한 100개쯤 되면은 프로그램 100개쯤 되면 할 수 있겠지. 1000개쯤 되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한 프로그램 분수가 한 1000번이 넘죠. 한 1500번 조금 하면 뭐 대부분 레포트니까 뭐 한 1500번 정도라고 보면 1500번을 갖다가 이 프로그램은 어떤 데이터 어떤 파일을 어디다 빼놓은 건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할 때마다 찾아봐야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아, 이건 거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이 프로그램들이 많고 얘들 악산 테이블들이 파일들이죠. 파일들이 되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발전시킨 거야. 2단계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그램과 이 파일들 사이에 중간에 프로그램을 하나만 넣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뭐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파일들이 모여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실제로 파일이 자기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돼. 다만 얘만 바라보면 돼. 얘는 이쪽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데이터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돼 있어라고 보여줘. 가상이죠. 보여줘. 그럼 이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면 얘가 알아서 이쪽에다 넣고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정보공학은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다룰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이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를 일일이 내가 식별을 하고 기억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데이터를 관장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나는 얘한테만 넘겨주면 얘가 알아서 넣고 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보공학 시대로 가게 되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초쯤이죠. 그때는 뭐 RDBMS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쓰는 오라클 같은 거죠. 그런 RDBMS가 뭐 전 세계 한 4개 RDBMS에다가 막 경쟁하고 그랬었죠. 요즘은 다 오라클로 다 통합됐지만
근데 DBMS 시장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보공학으로 가다 보면 DBMS 시장이 커진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나는 뭐만 보면 돼? DBMS가 제공하는 가상의 테이블만 생각하고 데이터를 입출력을 하게 되면 나머지 파일로 분배하고 관리하는 건 누가 해줘? 얘가 해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공학이 되니까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뭐 데이터를 넣고 빼거나 할 때 입력받거나 출력할 때 보면 화면이 이래야 돼요. 보이시죠? 옛날에는 그냥 간단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아시면 입사일자, 뭐 부서, 근무부서, 본관 주소 이 많은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입력받고 한꺼번에 들어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럼 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 구성을 해야죠. 단순히 텍스트만 갖고 깔짝깔짝 해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공학으로 가게 되면 인사관리면 화면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상상하기도 이만큼 복잡해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왁 통해서 나갔다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입력 화면을 뭔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GUI라고 그래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텍스트에서 넣으세요 하고서 뭐 A 1, 2, 3 넣으면 1, 4 들어가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화면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뭐 이런 걸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이 또 필요해진 거야. 정보공학으로 가면. 이해했죠? 세 번째. 그래서 정보공학으로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DBMS 있죠? DBMS가 가상 환경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그 가상 환경에 맞춰서 SQL 쿼리문을 던져요. 쿼리문을 던져서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는 이 DBMS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하겠죠. 그래서 그 정보공학이 되면 프로그램에서 자바나 C나 이거 짱 상관없어요. C 프로그램에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넣었다 뺐다 할 때는 SQL 쿼리로 문장을 짜야 돼요. 알죠? 그러면 DBM에서 그걸 이해해서 뭐 나머지 처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보공학이 됐을 때 이 프로그램은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정보공학 전에는 단순한 다른 몇 개 회사가 몇 개 입출력하는 거였다가 이제는 뭐예요? 수십 개의 자료를 입출력하니까 GUI 쪽에 화면이 달라졌죠? 그죠? 그 입력을 받은 데이터를 갖다가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뭘로 넣어요? SQL 쿼리로 넣죠. 그죠? 달라졌죠? 이걸로 넣죠. 그리고 뭐 함수 같은 거나 모듈은 똑같죠. 그건 기존에 있던 거 똑같이 쓰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보공학이 되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프로그램, 기존에 있던 함수나 모듈은 그냥 있는데 이 함수나 모듈이 입출력을 할 때 받아야 되는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그 GUI 같은 걸로 해결을 하고 그 받은 데이터를 갖다가 DB로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느냐? SQL 쿼리로 넣는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보세요.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보시면 없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하다 보니까 뭐 그 안에 테이블들이 뭐 여러 개 있었어요.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거를 각자 만들어도 상관없죠. 뷰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죠. 한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요 세 개의 테이블이 이름과 4번은 다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름과 4번을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고 이거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할 때 이걸 조인해가지고 한 달치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개발자한테 가상적으로 보여주는 뷰 위에 있는 테이블들 있죠. 그 테이블들이 중복되는 것들을 갖다가 빼서 중복을 배제시키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것들이 이것들이 나중에 연결할 수 있도록 실내통문 같은 걸 만들 수 있도록 조인시켜주는 그렇게 설계하는 과정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보면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교수님, 컴퓨터 쪽에서 영원히 안 바뀌는 어떤 걸 하면 가장 오랫동안 내가
부담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주저없이 얘기하죠. 그럴 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하면 배우면 된다. 컴퓨터가 있는 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당연히 있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각종 테이블들이 많아질 텐데 그거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기술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금 내 친구들도 중에서 보면 개발자인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다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데이터베이스 디자인하는 친구들 아직도 남아있다.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공부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도요, 제가 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와 같이 별도로 내가 핵심 개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찌 정보공학으로 오면서 데이터 프로그램을 DBM 쿼리할 때 SQL 쿼리를 쓰고,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새로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조적 프로그램을 해서 함수라는 개념이 생겨났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 함수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걸 식별하는 과정이 DFD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업체로 오면서 기업체에 작용하면서 이제 정보공학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걔가 뭘 만들었냐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만들었죠. 이것을 구현한 제품이 오라클, MySQL 이런 거죠. 그다음에 화면을 구성하는 것. 윈도우 32 API, 특킨터, 비주얼 베이직, 그래서 화면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온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언어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과 DBMS를 연결하는 것, SQL 쿼리를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는 기술은 JDBC, JPA, 마이파티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디자인 기술. 자, 보세요. 기존에 언어가 있었죠? 언어가 있다가 언어에서 함수라는 개념이 추가됐어요. 왜? 정보공학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공학 때문이 아니지, 함수라는 개념은 구조적 방법론 때문에 추가됐고, 그다음에 정보공학 때문에 뭐가 추가됐어요? 그 화면을 그리는 윈32 API나 비주얼 베이직 GUI나 특킨터가 추가됐고, 데이터베이스가 매니지먼트 시스템 추가됐고,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SQL 라이브러리 JDBC, JPA, 마이바티스가 추가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요 시점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상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짜는 모든 프로그램들은요, 정보공학 프로그램으로 짭니다. 어떻게 짭니까? 프로그램 짜고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다 100% 있죠. 거기다 어떻게 돼요? SQL 쿼리문 넣어서 조회하고요. 조회한 자료 갖고 오면 여기다가 GUI를 구성해서 그 화면을 보여주거나 입력받거나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시점에서 상용 프로그램은요, 정보공학 형태로 짜는 겁니다. 정보공학 형태로 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프로그램, SQL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짜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화면 GUI를 구성해야 되고요. 화면 GUI를 구성해서 입력된 데이터 갖다가 쿼리문으로 DB에 전달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때 이 DB에 전달하기 위한 거는 JDBC, JPA, 마이바티스를 씁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DBM에서는 오라클, 마이게스큐엘 엄청 많죠. 다 똑같습니다. 다 그거 씁니다. 화면을 프로그램 짜는 거, 그럼 뭐 자바, C, 비주얼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쓰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용 프로그램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 그리기, 화면 설계죠? 그럼 DB 설계하죠. 화면에 따라서 DB를 설계하죠. 근데 화면과 DB를 연계하죠. 이해하셨죠? 이 중에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DB를 설계할 때 DB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기술이 추가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하면요, 초기는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후에는 DB 디자인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한두 달 정도 DB 디자인을 맞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자바나 C나 C, 모든 언어들은요, 결국 이런 기법들이 발전해 오면서 그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 온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함수, 그죠? GUI, DBMS, SQL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이죠. 지금 대부분 요것밖에 안 써요. 상용화된 프로그램은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보공학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정보공학은 결국 뭐냐? 컴퓨터에서, 아니 기업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다양하고, 알죠? 굉장히 큰 데이터를 다룰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만들어졌어? DBMS, GUI, 그 다음에 DBMS와 GUI의 인터페이스.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할 거고요. 요 다음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객체시장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뭐 객체시장 프로그램이 뭔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저한테 이 설명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